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번 15단원의 15.2 부분, 어떻게 독점 시장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또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A번 부분에서 모노폴리 시장과 컴피티션 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컴페터티브한 펌의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14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각의 기업이 프라이스 테이커의 역할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이 동일하다라고 아이덴티컬 프로덕트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수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한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작용에 의해 정해진 가격만큼을 원하는 만큼 판매하고 원하는 만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요 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에게 있어서 수요 곡선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허리존털한 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어, 원하는 만큼을 생산량을 늘려서 더 생산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줄여서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탄력적인 어, 수요 곡선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 컴페터티브한 시장에서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15단원에서 살펴보는 이 모노폴리, 독점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물건을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뭔가 좀 약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프라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모노폴리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노폴리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한 개 팔 때에 예역으로 팔았다. 그러면 또 만약에 가격을 또 인상을 했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조금 덜 사겠죠. 그리고 또 가격을 더 인상하면 소비자가 덜 사겠죠. 더 인상하면 또 덜 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시장의 수요 곡선, 이 우하향한다는 디맨드 커브 자체가, 이 시장의 디맨드 커브 자체가 그냥 이 모노폴리인 기업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시장 안에 이 기업만 이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의 디맨드 커브가 그냥 이 기업의 개별 수요 곡선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노폴리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의 모습을 갖는다. 그 자체가 이 기업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 2번을 통해 살펴보면 개별 기업의 경우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무한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 직면을 한다. 그러나 모노폴리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 당연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가격을 올리면 수요자들이 덜 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릴수록 수요가 떨어지는 그냥 시장의 디맨드 커브 자체가 이 모노폴리한 기업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점 환경에서 기업의 레베뉴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베뉴라고 하면 물건의 단가 곱하기 총 판매한 물건의 수를 이렇게 토탈 레베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모노폴리의 경우에도 그냥 그 정의에 따라서 토탈 레베뉴는 P 곱하기 Q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버리지 레베뉴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요거는 뭐 앞에서 경쟁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의 정의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토탈 레베뉴를 총 판매한 물건인 Q로 나누게 되면 요 average revenue AR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은 바로 뒤에 나오는 테이블 1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1번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어떤 물건을 공급을 하는 기업의 사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독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한 개에서 쭉 8개로 팔수록 시장에 판매할 때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3열에 있는 토탈 레베뉴는 이제 요 P 곱하기 Q를 한 것이 요 토탈 레베뉴가 되겠고, 여기 4번 열에 있는 에버리지 레베뉴의 경우에는 요 3열에 있는 토탈 레베뉴를 요 1열에 있는 Q로 나눈 것이 요 에버리지 레베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1열에 있는 프라이스와 4열에 있는 AR, 에버리지 레베뉴가 이제 0개일 때만 빼고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P랑 AR이 이렇게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뭐 독점 시장에서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5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늘어나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0달러, 이제 10에서 18로 갈 때 8달러, 18에서 24로 갈 때 6달러 이렇게 쭉쭉쭉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에서 0을 거쳐서 이제 요 이후부터는 마지널 레베뉴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로 돌아와서 여기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독점 기업의 경우에도 프라이스는 AR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 모노폴리 기업의 마지널 레베뉴 MR은 지금 정의로 살펴보면 이제 한 단위 더 팔 때 증가하게 되는 레베뉴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널 레베뉴의 경우가 아까 테이블 1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여기 지금 MR은 항상 P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 1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지금 P가 2열에 나와 있고 MR이 마지막 5열에 나와 있는데, 항상 요 P보다 요 MR이 작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폴리한 기업의 마지널 레베뉴는 요 P보다는 항상 작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운워드 슬로핑 하면서 요 P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물건 자체가 그냥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덜 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워드 슬로핑 하는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아까 테이블 1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오히려 요 MR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어느 순간에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독점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수를 늘리면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아웃풋 이펙트라는 것인데, 이전보다 기업에게 있어서 토탈 레베뉴가 P 곱하기 Q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이 Q가 늘어나니까 총 토탈 레베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아웃풋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효과가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이펙트로 인해서 오히려 물건을 많이 팔수록 가격을 떨어뜨려야 판매가 다 될 거기 때문에
P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토탈 레베뉴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이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웃풋 이펙트와 프라이스 이펙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프라이스 이펙트는 아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한다고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워낙 그 시장에서 내가 공급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작으니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 이펙트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런데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라이스 이펙트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요 MR은 P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P랑 MR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보면 이거 테이블 그 1번 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1번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요거를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AR 커브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AR이 결국 P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고 MR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 보면 이렇게 P보다 작다, AR보다 작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노폴리인 경우에 요 AR 커브랑 MR 커브를 표시를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AR 커브가 위에 있고 혹은 뭐 P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MR 커브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15단원 독점을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요 모습, 즉 AR 혹은 P보다 MR이 밑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우선은 앞에서 본 경쟁 기업의 경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C가 MR이 MC보다 아직 큰 상황이야 라고 하면 물건을 더 찍어내서 더 팔면서 프로핏을 늘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MC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면 생산량을 줄여서 축소시킴으로써 프로핏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도 MR과 MC가 일치하는 부분에서의 퀀터티만큼을 생산함으로써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R과 MC 커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Q만큼을 생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프라이스가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경쟁 기업의 경쟁 시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가격대로 만약에 물건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모노폴리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MR = MC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경쟁 기업에서는 P = MR = MC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경쟁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한다 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 = MC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Q만큼을 생산을 하는데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내게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모노폴리한 기업이 Q1만큼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MR보다 여기 지금 Q1만큼을 만약에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MR이고 MC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MC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서 더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노폴리한 기업이 Q2만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MR이 요 밑에 있는데 MC가 오히려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노폴리한 기업은 정리를 하면 Qmax 부분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MR과 MC가 교차하는 만큼에서의 Qmax만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만약에 완전 경쟁 기업이라면 이제 요만큼의 피를 받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를 할 것인데 그것보다 높은 B라는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이 독점 기업의 프로핏을 더 극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독점인 기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MR 이꼴 MC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노폴리한 기업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프로핏을 얻는 것이냐라고 하면 뭐 이것은 앞에서 경쟁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탈 레베뉴 빼기 토탈 코스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Q를 여기에 따로 빼놓고 P에서 HC를 뺀 다음에 전체 곱하기 Q를 하는 방식으로 모노폴리한 기업의 프로핏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모노폴리한 가격 빼기 ATC 한 부분 만큼의 높이 곱하기 이제 판매한 총 수량만큼을 이 모노폴리한 기업이 가져가는 프로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마지널 코스트 MC 커브랑 MR 커브에서 교차하는 이 부분에서 P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높은 B라는 모노폴리 가격에 물건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핏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케이스 스터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특허받은 의약품과 카피약, 복제약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15.1에서 공부를 한 대로 이 의약품 시장은 미국의 경우 정부가 신약을 개발하면 그 제약사한테 20년 동안 그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독점 시장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약을 카피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경쟁 시장이기도 한,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기도 하면서 경쟁 시장이기도 한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드러그, 약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의 경우에는 독점이 인정이 되고 요 MR 이퀄 MC가 일치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더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가 되었어. 그러면 이 약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하게 돼서 누구나 다 카피약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쟁 시장에서는 MR 이퀄 MC가 되는 부분에서 똑같이 Q만큼을 생산을 할 건데 이제 이 경우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그 P만큼의 가격을 이제 MC와 이퀄 되는 P만큼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여기 지금 마지막 점으로 살펴보면 이 카피약의 가격은 모노폴리 가격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페이턴트 기간의 가격, 즉 모노폴리한 가격이 요 위에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요만큼의 가격을 팔고 이 특허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약사가 소비자들한테 높은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다가 이 배타적인 특허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너도 나도 다른 회사들도 이 약을 똑같이 카피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 막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요런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네릭 의약품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쭉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그러면 모든 소비자가 이제 요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을 하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요런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 약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의 특허권이 이제 만료가 막 됐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저 카피약이 성분이 똑같다라고 해도 그 제약회사가 배타적으로 만들던 약을 계속 먹는 게 나한테 더 좋겠지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 중에 특허권이 만료된 약을 이제 요 가격에 구입해서 복용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와 동시에 특허권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이제 비싸게 판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 특허권 원래 그 약이. 그러면 그냥 비싼 가격을 주고 이제 그 원래 그 약을 계속 구입해서 복용하는 소비자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된다라는,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것이 이 어떤 약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제약회사의 케이스 스터디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MC 커브를 플랫하게 그려놨죠. 무슨 뭐 제약이나 무슨 바이오 생명 쪽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어떤 의약품 업계의 경우에는 요 마지널 코스트가 이런 플랫한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피겨 6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MC가 이렇게 플랫한 경우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5.2 부분에서 어떻게 독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또 독점 기업이 판매량을 결정을 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